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어제까지 잘 쉬셨죠? 이제 또 이번 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아서 헤이즈 잘 알고 계시죠? 비트맥스의 창시자이자 굉장히 예언가라고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또 한번 예언한 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또 한번 적중을 하면서 역시나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예언가의 역할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아서헤이즈가 이번에 바닥 찍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몇 달간 점진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에비던스 자료로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현물 경제 시장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통해서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연준을 필두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풀면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그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지금 현재 공포 심리를 느끼면서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는 그 세력들의 의도를 반드시 간파하면서 우리의 가치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의 폭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박스권 형태로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오는 것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시간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베어 트랩에 갇혔을 때 약 1개월, 2개월 좀 길어진다면 2, 3개월 정도 있을 텐데 이 부분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빨간 박스 기간 조정에 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있는 이 초록색 박스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그 슈퍼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1000 XRP 가격 꿈이라고 하네요. 정말 꿈 같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XRP가 $1는커녕 1000원의 그런 가격조차도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있었을 때 조금 올라갔었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서 계속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은 정말 힘들게 하는 우리 이 친구 애증의 리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XRP를 투자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00조 달러 규모의 국경 간 결제 이 시장, 이 스위프트의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렇죠? 지금 현재 블랙록을 필두로 한 그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와서 STO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RWA의 시장을 준비하면서 모든 파생 상품들, 그 토크나이제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스위프트의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방대하게 커지는 그 시장 규모 스위프트의 망을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면서 굉장히 큰 유틸리티로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는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XRP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리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과연 가격적인 부분이 언제 오를까? 과연 이 지긋지긋한 소송은 언제 끝날까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스위프트에서 각국의 디지털 화폐 결제 플랫폼을 새롭게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는 올해 3월달 기사고요. 1년, 2년 내에 송두리째 바뀌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출범한다? 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국제 송금의 파이프라인인 이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정답지를 딱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그 세력들은 대중들이 XRP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아 하죠. 포장해놓고 미디어로 헷갈리게 하고 악재 뉴스를 뿌려대면서 XRP에 대해 투자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제를 위한 이 새로운 국제 결제 메시징 표준 이 ISO 2002에 대해서 파봤고요. 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으면서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메시징 타입, 모든 그 메시징 구현이 2025년 11월 때까지 지원이 되면서 정말 CBDC의 세상이 열렸을 때 250조 달러의 시장 규모, 토큰화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열렸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토큰은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 네트워크 그 안에 있는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 XRP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겠죠.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국은행을 인용하면서 2023년 뉴밸류 리포트에서 국경 간 결제 부문이 향후 3년 내 250조 달러 규모를 이루면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했고요. 이 JP모건의 국경 간 결제로서 XRP를 1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네요. 지금 XRP가 1000원도 안 하는데 1000달러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누군가는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리플에 대한 역사, 그들이 왜 SEC로 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에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 BIS와 함께 스위프트에 합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비정상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2030년까지 국경 간 결제 비용 10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죠. XRP를 활용하면서 예치금 계좌로 녹아져 있는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좌, 지금 현재 하나로는 약 2경에서 3경원의 돈이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비용적인 부분, 코스트 세이빙 하기 위해서는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한 그 CBDC의 세상이 도래해야 된다라는 것,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연 어떤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돈을 전략할 수 있냐는 그 질문에 미국의 Faster Payment Council의 그 전문가들이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탑재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리플이라는 XRP라는 토큰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조금 더 끌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미래 CBDC 세상에서의 국제 결제 비용을 전략할 수 있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은 결론을 지어놨다라는 것.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죠? 국제 거래에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회사이자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300조 달러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시장 규모, 그들은 이미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밑바탕을 다 그려놔서 색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빌스한 멜린다 게이츠와 록펠러 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이 모잘루프 재단에서도 2025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의 포용성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많은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내년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 두시되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면서 1만 개, 2만 개 정도는 2030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마인드셋을 탑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이 스위프트에서 스마트 계약뿐만 아니라 원자 결제기는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한 굉장히 빠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두 번째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죠. 이제 BOK 한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중동권, 유럽권, 동아시아권, 미국을 필두로 한 모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은행들과 함께 이 CBDC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라는 것. 대중들이 봤을 때 어떻게 1, 2년 내에 이걸 구축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최소 5년,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움직임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무어의 법칙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도체의 칩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축소되는 것처럼 세상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SEC의 답변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판사가 어떻게 실마리를 풀면서 그 시기의 저울질의 합의를 언제 끝을 낼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친구가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당국은 리플뿐만 아니라 그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쿠코인, 토나도 캐시 등등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기업을 추적하고 SEC로 괴롭히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CBDC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등등 굉장히 많은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하나의 소송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없어질 토큰들은 없어져야 되고요.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토큰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리플과 스텔라가 보이고요. 여기 제드 맥켈럽이 보이네요. 리플의 공동 창시자였던 제드 맥켈럽. 2014년도에는 스텔라 재단을 만들면서 비영리 재단인 이 스텔라 루멘을 창시했죠.
그 옆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타링크도 보이고요. 스페이스 X도 보이고요. 트위터 X도 보이고 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베스트와 스페이스 X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스텔라 루멘의 마크와 트위터의 새로운 마크 X가 뭔가 조금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네요. 그 일론 머스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X 페이먼트, 전 세계를 걸친 새로운 파이낸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블록체인을 탑재하고 있고요. 도지코인을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겠지만 결국에는 XRP 레저의 생태계 그리고 이 안에서도 소액 결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 스텔라 루멘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의 계정을 봤을 때 팔로잉 숫자가 589명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스타링크의 테슬라의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의 팔로잉 숫자도 그와 똑같은 589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끼워 맞추기일까요?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 인물과 리플이라는 회사가 연관성, 유착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왜 베스트를 통해서 스페이스 X와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미래의 새로운 금융의 슈퍼앱 이 트위터에서 어떤 블록체인망과 연결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CTO는요. XRP 레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을 암시했거든요. 잠깐 타임라인 몇 개만 읽고 갈게요. 데이비드 슈워츠는 최근에 있었던 XRP 라스베이거스 이 컨퍼런스에서 XRP 레저에 대한 새로운 개발에 대해 논의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을 XRP 원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국 달러 예금과 정부 증권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즉 다시 말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 XRP 레저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포텐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조만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XRP 레저 에이펙 이벤트에서 또 한 번의 뉴스가 나오면서 점점 더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은 확장이 되고 채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영국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통신업체 보다폰이라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심카드와 통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CEO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030년까지 우리는 200억 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당연히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카드를 디지털 신원에 연결하고요. 이 심카드를 블록체인에 연결하며 해당 통합 서비스를 위해 이 심카드 안에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스마트폰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 안에 인공지능이 탑재될 것이고요. 반드시 블록체인과 연결되면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오겠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80억 명이 넘는 인구에게 금융 포용성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의 회사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사가 선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OMFIF 공식 통합 및 금융기관 포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 이미 리플이 점령을 완료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국가 단위의 CBDC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리플의 EMEA 지역의 정책이사 이 앤드류 휘트워스가 들어와서 수잔 프리드만과 함께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기재된 리플의 펀더멘탈을 조금 더 살펴보더라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출처는 리플이고요. 이 리플은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 전통적인 금융과 디파이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돈의 디지털 진화에서는 리플은 반드시 중점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신비화라는 그런 문서 또한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니퍼의 2023 시상식에서 이 CBDC 환경에 대한 리플의 기여 중점적으로 국가 단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개발회사 이 피어시스트와 손을 잡으면서 스마트 컨트랙까지 계속적으로 구현하면서 메인넷에 탑재되는 순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의 중앙은행에서도 이미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앞으로 이 리플은 CBDC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퍼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플랫폼으로서 더 영역을 확대할 것이고요. 홍콩의 통화청과도 손잡으면서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 부동산 자산 토크나 역시 리플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미래에는 리플사가 중점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같이 가고 있는 이 OMFIF 플레임을 봤을 때 Official Monetary and Finance Institution Forum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식 통합뿐만 아니라 금융의 재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모여있는 하나의 포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역시 이 CBDC의 기술을 계속 도입하기를 원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 결제의 미래라는 하나의 보고서에서 어떤 회사의 마크가 들어와 있는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파트너에서 리플 하나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지 이미 정답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Central Bank and Digital Currency라고 해가지고 이 DMI라고 하는 하나의 심포지엄을 열었죠. 디지털 모네터리 인스턴트 이 하나의 행사로서 미래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화폐 미래에 대해서 논의했던 행사가 있었다. 심포지엄 파트너를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 스위프트의 망에 새로운 블록체인이 탑재되는 것 여기서도 정답지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ISO 2002 메시징 표준과 함께 가는 알고랜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주인장인 엑센추어 들어가 있고요. 아마존을 필두로 한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 프로필에 이미 리플을 등재하고 있는 AWS 들어와 있으면서 셀로뿐만 아니라 홍콩의 CBDC 구현을 함께하고 있는 독일의 기색 앤 데브리영, 모잘루프 재단에 투자하고 있는 빌샘 멜렌다 게이츠의 수장 빌 게이츠가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메타, 카드의 기득권 대마왕이죠. 비자가 들어와서 리플렛과 함께 스위프트로 연결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XRP에 대한 채택은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공식 통화 국제금융의 재정 포럼에서 또 한 번의 디지털 머니 서밋을 엽니다. 런던에서 5월 중순쯤에 열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명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합류되어 있네요. 우간다 은행, 영국은행, 미국의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영국은행, 방크대 프랑스 등등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중앙은행이라든지 기득권 세력의 인물들,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방크대 프랑스, 중국 인민은행도 보이고요. 영국의 재무 경제장관이라든지 싱가포르 통화당국의 책임자 또한 보이고 있네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피어스 위원까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당연히 그들과 함께 가는 세력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겠죠. 서클과 기세겐 데브리앙뿐만 아니라 아이데미아는 이미 마스터카드와 함께 리플과 함께 CBDC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스위프트 망이 들어와서 새로운 결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월드라인뿐만 아니라 이 밑에 DMI를 선택한 시장 리더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이 당연히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관에서 새로운 금융망을 설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모여서 그들끼리 포럼과 서밋과 컨퍼런스 등등을 개최하고 있네요. 도매형 CBDC, 소매형 CBDC, 그리고 은행 내부에서 일어나는 레포 시장,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에서는 JP모건이 이끌고 있는 오닉스 블록체인이 쓰이겠죠. 우리는 각자의 담당하는 그 역할에 집중하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적 신호와 코일 패턴까지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XRP가 곧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스케치되어지고 있죠. 그 시기가 5월달 안에 일어날지 6월달 안에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머지않은 시점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은 우리에게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XRP가 물속에 올라와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날까지 천천히 그날을 고대하면서 2025년, 2030년 때까지 그냥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가치 투자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죠. 금일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